아들을 낳기 싫어서 임신 중절을 한다. 너무 많이 바뀐 우리는 것 좀 같아요. 이해하기 힘들죠.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네. 양담소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법무법인 승인 저희 상담실에서 비좁게 작은 곳에서 네, 가난하게 찍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분사무소를 오픈하면서 유튜브 우리 양담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좀 더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네, 오늘 보니까 네. 화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있다가는 다음에는 이제 예쁜 쿠션도 좀 갖다 놓고 조금 아직 허전한데 네. 이제 막 이사를 네. 왔습니다. 다음에 좀 더 예쁘게 꾸며가지고 양담소에서 보시는 것도 더 편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사연 들어가 볼게요. 결혼 30년 차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낙태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막히게도 아들을 낳기 싫고 딸을 낳고 싶다며 아이를 지우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키우기도 힘들고 군대도 가야 한다면서 아들은 낳지 않겠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차분하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식인데 그렇게 낙태를 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멋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어서 불길했는데 아이를 지웠다는 겁니다. 남편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건지 임신 4개월이 되었는데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내는 제가 생각해보자고 말한 걸 동의한 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싶진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보니 혹시 내 아이가 아니어서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 일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니 이제야 잘못했다, 아이는 다시 가지자고 하는데요.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사실 얼마 전에 기사화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자꾸 낙태를 하니까 이 아이의 성별을 감지하는 것이 문제여서 이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의료법에 이제 32주 전에는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마라, 고지하지 마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아, 네. 네. 원래는 이제 한 80년도부터 그러니까 태아 성별 감지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낙태가 성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으로 이제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마라, 금지를 아예 시켰거든요. 근데 네.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32주 전에는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32주 전에는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사실 이제 다 거의 알려주고 있었고요, 병원에서. 그렇죠. 뭐 핑크색 살까요? 뭐 그쵸, 파란색 살까요? 그렇죠. 알려주면 하면은, 분홍색 사라, 파란색 준비해라, 이렇게 다 알려주셨단 초음파 말이에요. 보면서 뭐가 보이는 것 같다. 뭐 그렇죠. 이러고. 네. 그리고는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알려주더라도 이제는 남아선호 사상이 예전처럼 그렇게 극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성별로 인한 낙태가 사실 거의 많이 없고요. 그거는 이제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세상이 좀 많이 변했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되네요. 이 사연 보니까. 이 낙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가치관의 문제인데 사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결국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느냐 아니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오히려 존중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어 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죠. 헌법의 자기 낙태죄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아의 그 생명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 그러니까 낙태 규정은 침해하는 거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아예 박탈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네. 이걸 완전히 위헌이라고 내리면 사실은 이제 그 위헌 결정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형법의 자기낙태죄 규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낙태가 다 합법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언제까지 입법을 개선할 시한을 줄 테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제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지는 못했고요. 2020년 12월 31일 이제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사실 아직까지 논의만 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 개정은 못해서 여전히 이제 낙태에 관해서는 입법 공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처벌이 되기는 되는 규정은 일단 살아는 있다. 규정은 있는데 네. 효력은 없다. 효력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낙태가 가능하다. 가능한 상태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양쪽 태아의 생명권, 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언제까지 허용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는 상태죠. 자, 우리 사연자분이 제일 궁금한 거 지금 이 동의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걸 동의라고 생각하고 혼자 가서 낙태를 결정하고 온 아내. 더군다나 그 이유가 아들이라서 싫다. 이렇게 하고 낙태를 해온 아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이혼을 확고히 하고 싶다라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대화가 부족했고요.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좀 없었던 게 좀 아쉬운 사안이고 무엇보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부부간의 애정이나 신뢰를 상실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이거하고 좀 비슷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이제 다른 남자하고 외도를 하고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또 이제 낙태를 하거든요. 그 사실을 이제 남편이 알게 되면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었는데 사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간통 행위도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거 이상으로 이제 더 상처를 준 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한 행위다. 그거는 이제 부부 이제 배우자가 간에 그 애정이나 신뢰를 상실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이혼 사유로도 보고 남편한테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단한 예가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꼭 이와 같이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한 경우 이외에도 요새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시기, 출산 시기를 좀 조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낙태를 하고 출산 시기를 좀 미루자. 이와 관련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서로가 대화가 되고 서로 이제 소통이 된 상황에서 결정이 된 거면 사실 문제는 없지만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또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뭐 양육 계획이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뭐 직업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출산을 어쨌든 선택적으로 하거나 시기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는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상담이 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은데 부인이 임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는데 중간에 본인이 생각이 변하거나 한 사람이 생각이 변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어렵게 뭐 뒷받침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뭐 이랬을 때 이 부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혼을 시킬 수 있겠냐, 뭐 이런 걸로 저 현실적으로 상담이 오세요. 이게 딩크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한쪽이 마음을 바뀐다. 그럼 마음이 바뀐 쪽이 잘못이냐 아니면 여전히 예전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 근데 이제 그럴 때 막 약속 위반이다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라는 게 사실 잘잘못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서로의 생각이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느냐 배려할 수 있느냐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것 역시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로 이제 무조건 참아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역시 서로가 조율이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민법상 840조 6호 네.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어쨌든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네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저도 사실은 생각이 좀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서로 다르지만 또 그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같이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꿈꿔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본질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한 사람은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한 너무 사람의 가혹한 거죠. 행복 추구권 네. 침해가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뭐 이혼 소송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논의하셔서 각자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상담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 상담 같은 내용이 됐어요. 그러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민하신 분들은요, 좀 두 사람이서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의 생각,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미리미리 대화로 좀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상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